의무 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현재 전체 치과의사 중에 여성의 비율이 27.5% 정도 되니까 한 10% 정도인 21명 정도를 의무 배정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패널이신 우리 경기도 치과의사회 전성원 부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는데, 전성원 부회장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1990년에 졸업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산업구강보건연구원 이사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대의원 제도 개선입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 협회 대의원으로서 대의원 총회에 참석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몇몇 가지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저리 쓴 게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 PPT를 만들면서 보니까 대충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의원 선발 방법과 그 인원수, 그리고 이제 선발 방법에서는 이제 당연직, 흔히 이제 회장과 총무, 지부 회장과 총무가 당연직이죠. 그리고 이제 회원 수에 비례해서 각 지부별로 대의원 수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층, 특히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 대의원 같이 이제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데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소외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집단이 조금은 그 중요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챙겨줘야 되는 그런 집단의 대표. 저는 이제 이 부분 이제 지역 대표제라는 이름을 썼는데, 뭐 텀은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이런 집단에 대해서 대의원들을 조금 배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의원 직선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의학단체 중에서는 의협이 직선제로 이제 대의원을 뽑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 직선제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수 증원이 또 덩달아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의원 총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토론방을 운영을 해서 사전에 미리 좀 토론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들이 무선 투표기에 숨어서 자기의 신분을 의견들을 숨기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떳떳하게 그 표결에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표결 실명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에 관한 저희 정관을 보면 정관 23조에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은 협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 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지부가 이 대의원제도 조금 잘못해서 뭔가 많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저희 경기지부에서 그 협회 대의원을 직선제로 뽑거나, 아니면 뭐 우리는 50% 여성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그게 저희 경기지부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경기지부는 그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회는 대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영향력은 없는데 두 가지가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의원 수가 정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 수를 증원하는 부분에서는 협회 정관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부가 공동으로 따라야 하는 어떤 대원칙 같은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협회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 의무 배정 여성 대의원 제도라든가, 혹은 당연직 이외의 대의원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거나, 혹은 면허번호 뭐 3만 번대의 뭐 청년 대의원을 뽑는다. 그것도 뭐 직선으로 한다. 또 보건소라든가 당연치과병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약간은
개업이나 혹은 학교에 계신 분들과는 하시는 활동 자체가 조금은 다르고 또 저희 치과 의사들의 어떤 그런 대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근무하시는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의원 자격을 준다거나 또 공식 비공식 단체 대표, 제가 이제 건치 출신이긴 합니다만 건치라든가 열치, 뭐 치계업, 아니면 선교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 동창회도 음지에서 놀지 말고 양지에서 떳떳하게 발언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는 식으로 동창회 한 자리씩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는 서울대에 비해 졸업생을 배출하지 좀 적게 배출하는 학교에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 동창회장님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개업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이 지역적으로 또 서울 지부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의 모든 지부가 공통으로 같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한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부를 각기 격파를 해가지고 깨는 것보다는 협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사업 진행에 용이하기 때문에 여자치과의사인가 뭐 등등 그동안의 활동에서는 이렇게 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직역대표제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두 번째 정책적으로 굉장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보고요. 그 중에서도 공공치의학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지부에 그런 자격을 준다거나, 물론 숫자적으로는 지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부의 지위를 부여하면 당연히 지부로서 대의원을 배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숫자가 정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회장과 총무 정도는 또 대의원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부로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이제 대의원을 배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동창회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두 번째는 대의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회원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지하고 그 회원들의 어떤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들이 정책으로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회원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 협회 대의원들은 그렇게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 혹은 자기의 출신 학교 혹은 소속 등을 통해서 표결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을 직선으로 뽑아서 이분이 어떤 분회의 회장이라고 해서 다 대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협회 대의원 총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선거 유세를 하고, 그리고 뽑혀서 그렇게 똑같이 하면 회원들이 뽑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요 내용들, 그리고 표결하는 내용이 바로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의원 직선제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표결은 다른 번호를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다른 의학단체 예를 많이 보는데, 제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치과의사협회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제일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 이랬고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정도는 없기 때문에 약간은 삐끗삐끗하더라도 유연하게 일단은 진행을 하고, 대의원총회에도 안건을 상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의원을 어떻게 선발을 했고 숫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정책국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그걸 그대로 넣어놨는데요.
굉장히 많이 잘 변하지 않는 협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기도의 실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원수 비례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대의원이 80명이었습니다. 경기도 대의원이. 그런데 회장 총무가 다 대의원이 안 되시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총무는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러면 총무까지도 대의원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경기도가 가평분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14명이지만 성남분회는 53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수가 적은 데와 많은 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평분회를 기준으로 해서 회장 총무가 참여하게 하려면 하다 보니 151명으로 대의원 수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 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요. 왜냐하면 분회 내에서 임원을 하겠다라는 대신은 대의원을 하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한다는 사람 꼬셔가지고 대의원으로 명찰을 딱 달아놨는데 이분들이 총회에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총회 날은 항상 정족수가 안 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수원 근처에 계신 분들 연락을 드리고 정족수가 못 차서 지금 총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시죠. 그런 식으로 불러서 결국 이제 정족수를 채워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2, 3년 지나다 보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줄였습니다. 줄인 거는 당연히 이제 당연직으로 회장 총무는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분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회원수 비례에 매몰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의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협 정관인데요. 정수는 대의원이 25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고정대의원으로 지부당 2명, 또 의합회에서 몇 %, 협의회에서 몇 %, 군진에서 5명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비례대의원으로 각 분회별로 회원수 회비를 내는 분들이죠. 회원수의 퍼센트를 해가지고 대의원수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정받은 사람들을 직선을 해요. 비례대의원은 당의 대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그리고 대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해서 대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못할 일은 없고, 근데 이제 의사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대의원 직선제 잘 되고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도상으로는 그러하나 실질적으로는 대의원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겨우겨우 한 명 세워가지고 이제 무투표 당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다. 그래서 뜻은 좋지만 사실상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기는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의협은 나름 자신들의 어떤 그런 대의와 또 대의원이라는 직책이 갖는 그런 무게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직선으로 대의원도 뽑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요거를 그대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역시 대의원만으로 그냥 이렇게 다 뽑는다 그러면 안 할 분들이 대의원을 못 채울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의원 직선제는 전체는 아니고 어느 선까지 직선으로 뽑을지를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직역대표 또 여성 대의원을 무대에서 미리 정해준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부별로 이제 회원수를 비례해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몇 % 정도를 좀 나눠서 뽑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분회도 있지만 작은 분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수 분회를 묶어서 거기에서 한 명 뽑는 거를 너희는 투표해서 한 명 뽑아줘라 라는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청년대표 3만 번대 이후 분들에 대해서 이분은 전국구로 전체적으로 몇 명을 뽑는데
직선으로 뽑으니까 출마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청년 대표를 직선으로 뽑는다거나 약간의 그런 변형들은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최대한 저희 치과의사 대중의 충실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의원을 뽑아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의사들 요 숫자는 박지원 선생님 자료를 보고서 이제 베꼈고요. 치과의사의 27.5%가 여자 선생님이지만 지부 임원은 10% 정도 선이고요. 대의원은 5% 정도가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 5%도 이제 당연으로 이제 의무 배정하는 것을 8명을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점점점 줄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리천정의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과의사들 중에 일정 정도 지부에서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또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또 대의원이 되려면 장급 정도까지는 돼야지 또 대의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 단계별로 유리천정이 적용이 돼서 위로 올라갈수록 여자 회원들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는 8명 대의원을 지부에 순환 배정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서 9명 정도를 증원을 해서 각 지부별로 1명을 주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관을 좀 개정을 해야 되죠. 정관 2호에 각 지부에서 선출된 여성의원 17명이 이제 대의원이 된다라고 이제 미리 정해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군진을 제외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상황이 되면 2단계로서 각 지부 대의원을 10% 정도를 이제 여성으로 뽑도록 1항을 바꾸는 거죠.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지부 대의원은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밑에 가려서. 예. 하여튼 10%를 뽑는다라고 이제 정관 개정을 하면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전에 했었던 8명 내지는 17명을 추가로 해서 주는 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뒤에 지부대의원을 10%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대의원 총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기자 시간 표 끊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표결합시다 해서 이제 거수기가 된 기분이 드는 게 제일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토론과 의견 개진은 다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또 총회를 한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협회이사회의 총회 상정 안건이 일단 통과가 돼서 안건이 정해지면 이거를 풀어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토론방을 만들고, 대의원 총회 당일날에는 토론방을 정리해서 찬반 의견, 대표 의견 정도만 이제 발표하고 추가로 할 말씀 있으신 분들 발언하게 하고 바로 투표로 넘어가면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의논할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표현실명제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대의원은 개인으로서 회의에 참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대의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표결하고 또 대의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피드백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대의원 직선제를 할 경우에는 그 직선된 대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회원들이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그 대의원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주시오 라고 의견 개진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이 꼭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서